오늘은 저금리가 시작될 때 투자자가 해야 하는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것 같진 않죠. 금리가 이제 횡보 내지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금리가 서서히 다가오고 금리가 떨어지게 될 텐데 그때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오늘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불황에도 승리하는 사와카미 투자법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사와카미 아스토라는 일본의 대표적인 가치 투자자입니다. 이 저금리에 돌입을 하게 되면은 뭘 해야 되냐? 채권을 팔고 주식을 사야 됩니다. 금융 완화 정책으로 예금 금리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금리가 낮으니까 이자 수입을 받던 사람들이 요즘에는 재미가 없어. 이자 수입고 돈도 안 돼.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런 얘기가 이제 하나 둘 들린다. 이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팔 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금리 정책으로 가계에서 기업으로 소득 이전이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적 수치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그 실적들이 좋아진다는 것이 이제 수치로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할 것 같다 혹은 떨어지고 있다 하면은 서서히 이제 주식 투자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다. 이 얘기는 경기가 상승 기조에 들어섰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 금리도 상승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채권은 이 단계에서 팔고 주식으로 이제 갈아타는 그런 노력들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배분된 자산의 운용에서 이 채권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이 주식의 경우에는 금리 사이클을 무시하고 주가 상승을 계속하는 고성장주가 분명히 있지만 이 채권은 금리 사이클이 절대적입니다. 뭐 이런 주식같이 뭐 예외적인 상황이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채권을 팔아야 됩니다. 이 불황 저금리기가 오면은, 그러니까 이제 저금리기, 금리가 낮은 시기가 오면은 주식을 잔뜩 사두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해야 하는 일인데요. 불경기로 저금리일 때 주가가 아주 싸게 됩니다. 이 저금리기란 개인과 가계에서 기업으로 자금이 이전되는 시기인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으니까 자금 조달이 이제 쉬워지는 거죠. 비용도 적게 들고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금자가 좀 참아줄 테니까 기업들은 이 싼 이자를 이제 이용해서 확대 경영, 기업의 활동을 좀 더 확장하고 활발하게 해달라는 거죠. 개인과 가계 이자 수입이 줄어든 만큼 확실히 기업과 은행은 이제 이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개인과 가계가 소득을 기업에 건네고 이 돈으로 분발해서 돈을 벌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저금리 시기가 됩니다. 그런 것이라면 금리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슬퍼할 일이 아니죠. 반대로 소득을 제공하고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사면 됩니다. 실제로 경기가 회복이 되면요. 내버려만 두어도 80% 이상의 주식은 주가가 두세 배가 됩니다. 나머지 20% 기업은 도태되거나 사라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 국면에서도 살아남을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가 과열될 때까지 오로지 주식으로 가는 거죠. 이 저금리기에 사둔 주식은 조금 값이 올랐다고 팔면 안 됩니다. 오히려 경기 확대와 실적이 증가되는 종목을 더 사야 합니다. 주식의 비중을 최대한 끌어올린 채 유지하면 됩니다. 금리 상승은 주가의 마이너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경기가 과열되어 금리가 상당히 높아진 국면에서의 일이 됩니다. 고금리 상태가 되면 기업의 이익에 브레이크가 걸리기 때문에 주식은 사기 어렵게 되죠. 경기가 과열됐다. 주가가 계속 오르다 보면은 이제 뭐 그만큼 기업 활동도 좋아졌다는 거니까 경기가 과열된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주식을 팔 때가 됩니다. 경기가 상당히 과열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면 주식 투자의 비중을 줄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 단계부터 주가 상승은 힘이 넘치기보다 신경질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데요.
아직 한참 살만하다고 강하게 나오는 호재는 많지만 높은 가격에 대한 경계감은 떨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뭐 너무 좋은 기업들이 많고 오를 만한 주식들이 많이 보이는데 주가가 좀 비싼데? 주가 이거 좀 거품이 좀 낀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우려들이 계속 든다는 거죠. 정부 관료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 대한 발언을 하거나 기업 수익 전망, 하향 수정 등이 일어나면은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호경기와 엄청난 주가 상승의 열기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급락하더라도 다시 또 금방 회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익을 그다지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섣부른 욕심으로 나는 고점을 잡을 거야, 이 주가는 더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속 버티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울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삼성전자를 생각해 봤습니다. 삼성전자가 과거에 뭐 8만원, 9만원 막 이렇게 갔을 때 그때 이제 온갖 뭐 유튜브에서 그리고 뭐 기업 리포트 등에서 뭐 10만 전자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뭐 AI 반도체의 시장 확대와 AI 반도체의 무궁무진 성장성 이런 것들이 10만 전자를 정말 가능할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지만 지금 주가는 완전히 박살났죠.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참 그 남들이 다 10만 전자 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 10만 원에 팔아야지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장기 투자자는 오래 전부터 저렴한 가격에 샀기 때문에 이미 10만 원이 아니더라도 7만 원, 8만 원 팔았더라도 많은 수익이 났을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정도에 팔고 나와주는 게 이제 바람직한 이제 투자 타이밍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부려서 나는 고점을 잡을 거야 이런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다. 그런 것은 굉장히 어렵고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자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특히 장기 투자는 오랜 시간 투자하기 때문에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투자의 사이클을 다 겪을 수가 있게 되죠. 뭐 여름에 투자해서 여름에 파는 게 아니고 봄에 투자해서 겨울까지 이제 갖고 있다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가을에 투자해서 뭐 여름까지 갖고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이클을 잘 알고 내가 지금 주식을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를 잘 판단하는 것이 투자 성공을 이제 결정하는 그런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금리 때, 금리가 높을 때는 채권에 투자하시고요. 금리가 낮을 때는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가 가열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처분해야 한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지금이 이제 어떤 타이밍인지, 지금이 어느 시기에 예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고 주체적으로 투자의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판단하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투자 타이밍, 이제 저금리 시기가 오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